수능이 대입해서 카메라맨 요중에 수능 최저 때문에라도 중요한 거 맞아요. 일단 수능 최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근데 수능 최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암울하지만 지금부터 2년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몇 달이죠? 몇 학년 몇 달이죠? 산수 안 되나? 2학년 9월이라 안 돼요. 응? 2학년 9월이요. 2학년 9월이가? 그럼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 아니지. 아니지. 3학년 9월이잖아. 기준을 얘기해 주시면. 네? 기준을 아, 지금부터. 어느 기준을? 아, 어머니들. 기준? 그러니까 어느 학생 현재 몇 아. 학년이에요? 몇 학년? 아, 지금 온 친구들 고1이니까. 예. 고1 학생들이 2년 7개월 보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정시 파이터. 정신 파이터? 너 남아? 수시 원서 쓰고 있겠죠. 그러면 수시 원서를 쓸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원서를 써? 내가 여기를 넣어야 될지 저기를 넣어야 될지, 물론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막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학교에 내가 넣어야 될까가 되게 막막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시는 붙으면 가야 되는구나. 붙으면 가야 돼. 그러면 붙어도 괜찮을 때를 써야죠. 기분 진짜 더럽고 한 데는 말고 그래도 내가 이 학교 정도는 가준다. 그런 대학이라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 써서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를 100% 자신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람이 희한한 게 원서 쓸 때가 마감이 막 다가오면 낮춰야 되나? 안 다쳐도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원서 쓰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요 정도를 써야 되겠다고 가늠을 하느냐. 3학년 되면 1학년 때 치지만 3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6월달, 9월달에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시험을 칩니다. 안타깝게도 9월달이지만 9월달에 친 수능 모의고사는 그때까지 점수가 안 나와요. 성적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이 성적표가 진짜 내 수능 점수다 치고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 라인을 잡아요. 이 점수면 대충 이쯤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잣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은. 어느 정도는. 그럼 잣대를 딱 잡았어요. 여기 맞아줬습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쓸 때 그 학교보다 낮게 써야 돼요? 높게 써야 돼요? 높게 써야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감이 오나? 헐, 만약에 6월 모평을 폭망했다. 삐 됐네. 진짜예요. 수능이 점수가 팍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시 라인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쫄아서. 그래서 수능 실력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에 자신이 있는 친구는 수시에서 지릅니다. 진짜 지른다고. 붙어요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른다니까요. 그래서 수능이 엄청 중요하다. 수능 최저를 따질 게 아니야.
이걸 꼭 명심하시고 수능을 손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무조건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신장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1, 2년은 허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학생부 얘기인데요. 좋은 학생부란 어떤 거냐?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한번 봅시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흐름상 필요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인재를 뽑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뭐라면 이건 뭔가 기재 사항이 있는 거예요. A는 학교에서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불려가가지고 무슨 교육 받아야 되고 무슨 영화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지. 그냥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야. 잠을 잘 수도 있고. 근데 적힌단 말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교육을 받았어. 근데 그거는 전교생 똑같이 실리는 거죠. 그것만 잔뜩 있는 애들이에요. 학생 개인의 노력. 얘는 좀 낫다. 근데 요거는 얘는 이 칸이 없네. 이거 전부 다 전부 다 그것만 있는 학생. B도 거의 그런데 좀 뭐가 있네. 선생님이 이 친구는 뭐 하다라고 뭔가 끄적끄적 해주는 거예요. 그럼 A 학생의 학생부하고 B 학생의 학생부하고 어디가 조금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C는 개인이 노력한 것도 좀 적혀 있네요. 그러면 관찰해서 평가해 주는 거. 선생님이 보고 얘는 이러이러한 친구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거 하고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어요 라고 적어주시는 거 하고 어느 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C. 그죠? D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좀 더 낫죠? 학생 E는 다 있어요. 이렇게 돼요. 중학생 본인의 중학생 때 학생부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렇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로 많고 함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학생 잘 안 하시는 편이니까.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생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적극 참여하였음, 흡연성에 참여하여 알게 됨. 이거는 학생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액션이 있었고 아니면 뭘 했고 하는 게 없죠? 네, 그냥 함이에요. 양성평등 의식을 갖추는 계기가 된. 이거 선생님이 소설 쓴 건지 진짜 학생이 그렇게 느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학생부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안 좋은 학생부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양대의 종합전형 사례인데요. 사시였죠. 학교 공통, 학교 개인의 노력 없음. 근데 관찰, 적극 참여, 그 다음 참여. 이게 한양대에서 요렇게 기재하지 마세요 라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거는 잘 돼야 잘해야 됩니다. 한양대 있죠.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됨. 여기까지만 하면 소설 쓸 수 있지만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 활동이 있죠. 이렇게 돼요. 또 볼까요? 화학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제 정도의 고민을 질문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다. 요까지는 소설 쓸 수도 있죠.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고 당근처럼 화학 제품 부작용에 대한 수행평가 주제로 뭐 했고 이건 사실일 테고 이 과정에서 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조금 아쉽다면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설해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거죠. 학생들 잘 보셔야 돼. 좀 감이 오지 무슨 말인지. 그냥 뭐뭐 함이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좋은 학생군지 좋은 기재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쉬운 방법은 쭉 읽어보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친구가 누군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말만 엮어가지고 막 적어줄 수 있는 수준의 글이면 안 좋은 거야. 내가 오늘 학생 하나 아무나 오늘 처음 본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이 이름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그냥 좋은 말만 막 적어줄 수 있잖아요. 삐까뻔쩍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관찰을 했고 실제로 이 친구가 이걸 했구나 라고 느낄 만큼 구체적이고 독특한 거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있죠? 낙동강 수질 오염도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친구의 연구 결과 아니면 무슨 뭐 탐구한 흔적 그런 게 남아있으면 더 좋죠. 학생분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까지는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몇 단계 더 나아가 주어져 비틀어 보거나 지식 확장하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요까지는 그냥 뭐 별 감동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신을 여기서 수업 시간 내용이랑 썩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선생님이 좀 적어주시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한 활동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요 뒤에 좀 더 좋은 게 없나? 자, 여기 보시면요. 고려의 유신과 단종 시대의 충신들의 시를 비교하다 역사에 관심이 생겨 조선어민실록 만화책이네요. 찾아 읽었다. 한글의 제작 원리, 분자 생물학의 생명체의 미식 부연결되게 생각하며 진화의 원리에 대한 관심 바탕으로 우연과 필연을 찾아 읽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했음. 그리고 UCC 사고를 기뻐 이거 십자가를 당시 이렇게 해서 영국을 각세의 입체로 발표했다. 발표했다는 거는 청중들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는 거죠. 간혹 이런 그 사례를 보다 보면 도저히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뭔가 이 교감? 선생님이 진짜 그 친구가 뭘 하는지를 봤다. 아니면 뭐 발표를 어떻게 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환히 다 아는 그 학생의 속에 들어가서 본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식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뭔가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거를 만들어요. 그러려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지.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지.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제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지? 반장해야지. 할 수 있으면 제가 할게요. 아니면 반장 뭐 투표하고 떨어지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생님한테 자꾸 묻고 자꾸 앵겨.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눈에 띄어야 된다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발 수업 시간에 뭐 다 배웠는데 와, 좀 저거는 좀 재밌겠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무 액션 없으면 안 돼.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 수업 끝나고 들어가실 때 뒤따라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도 얻어내. 오늘 배운 거 중에 요거 관심이 있는데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둥, 아니면 그걸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둥, 귀찮게 해. 그래야 된다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알아? 무슨 관심법 없잖아. 아시겠죠? 학생이 바뀌어야 돼. 선생님들이 자꾸 질문도 하고 뭐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자기가 뭐 막 보고서 같은 거 쓰고 막 논문 비슷하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틀린 거 있는지. 그러면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 그 친구가 안 배웠겠냐? 귀찮을까? 대견스럽겠지. 대부분 선생님은 그러실 거야. 그래야지 이런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뭐 뭐든지 다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한다는 강박관념 하지 말고, 아니 그 학교에서나 뭐나 어디서거나 뭔가 조금 호기심이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하면 되지. 꼭 하시라고 이걸.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쓰는데,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이거는 내일 모레 학교 입학하잖아. 입학하고 나서 입학하는 순간부터 신경을 써야 돼. 한 학기 뒤에, 1년 뒤에 학생부 마감은 학년 말에 합니다. 2월 28일 날 마감이다. 1년 후에 하면 되겠지. 천만에 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건데? 지금부터 입학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또 뭐 아주 멋진 거, 까빠쩍한 거, 그런 거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팁을 드릴게요. 뭐라 적혀있지? 성취 기준이 뭐지? 혹시 아시는 분? 성취 기준. 학생들 중에 뭐지? 성취 기준. 자, 보여드릴게요. 국어 세팅인데, 이거는 그 선생님들 그 모임 교사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교육과정,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마다 단원마다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게 교육과정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건데 이거 평가할 때 이렇게 되면 평가를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다. 국어 시간에.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배우는데 반응이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요 파란색은 성취 수준이에요. 요거냐? 요 색깔은 과정이나 결과예요. 이거는 학생이 보여주는 역량이고 이게 교사의 평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런 학생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읽기를 이해하고 적용, 여기 있네. 요거. 이렇게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신 거지. 그리고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학생이 그 결과 스스로 뭘 했는지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요것도 성취 수준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 속으로 이 학생이 뭘 했는가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이 학생의 능력인 거지.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출발점이 뭐냐고? 수업이잖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요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하는 게 이게 성취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단원마다 성취 기준 다 있어요. 복잡하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여기 꼭 맞춰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선시대에 나와서 이 비평문을 읽고 발표한 활동에서 했다. 뭐 이걸 해갖고 뭐 문학작품을 생산했다. 이거를 막 열심히 해놓고 장롱 속에 쿡 쳐박아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알아야지. 자꾸 알려야 된다니까. 수시로 가가지고 쌤 이거 지금 이만큼 썼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걸 적어주실 때도 더 잘 적어주실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해야 돼. 내가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윗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조금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고치려고 애를 썼지, 스스로. 그래서 좀 발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변해.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친구 결혼식 저기 다른 동네에 친구 결혼식 한다고 갔을 때 관광버스를 대절해 갔는데 같이 타고 갔는데 그 아줌마들이 막 40, 50대 아줌마들이 많이 탔어요. 내려오는데 헐 놀자는 거야. 춤추고 놀자는 거야. 나보고 마이크를 주면서 사회를 하라네. 제가 제일 젊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 안에서 막 춤추고 못하는데 제가 그 마이크 들고 사회 봤어요. 또 차 타고 오면서 된다니까 하면 말을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이거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스스로를 바꾸라. 국어는 이렇죠. 이적분 아이들이 수학 세특 쓸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수학은 대부분의 세특이 이 친구 수학 문제 잘 풀어요 이렇게 해요. 어려운 문제 잘 풀고 친구들이 질문하면 잘 받아주고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 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수학 특히 그래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이 성취 기준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엮으면 늙을 수 있는 게 좀 생길 거라니까요. 여기는 프로그래밍하고 좀 엮거든요. 책만 보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듣고 있는 수업만 수동적으로 들으면 뭔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걸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법도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적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글을 완성했대요. 수시와 정시 중에 무엇이 더 공정한 거를 주제로 영어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요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면 일단 학업 역량은 먹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요런 게 더 추가가 되면 이 친구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평가를 받겠죠. 그건 경제입니다. 경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건데 이거 했잖아요. 초록색 2차 대전 뭐야? 와.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무슨 과목을? 가능하면 모든 과목. 요즘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세특을 의무적으로 다 적어줘요.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질문,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써주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말을 안 하겠다. 꿀먹 같네. 이거요. 내가 완벽한 문장 만들어서 줘야 돼.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받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리면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선생님 일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단 아무것도 안 한 놈이 가만히 있다가 꾸적꾸적 적어오면 적어주겠어? 그건 아니지. 근데 선생님이 볼 때, 야, 이 친구는 정말 뭘 해도 잘하는구나,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물증을 가지고 저 이걸 했으니까 이거 적어주세요 하면 적어주시지. 그래서 학생부는 누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학생부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적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실제로 한 거를 거기에 합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작성해서 선생님께 드리라고. 선생님이 수긍하실 만큼 활동을 하고 내용도 선생님이 흔쾌히 적어주실 만한 수준에서 적어서 내드리면 누가 안 실어주겠어. 그렇게 해야 또 장점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시다 보면 선생님 사람인데 한 사람이 50명, 100명 거를 막 적는데 비슷비슷한 문구나 이런 거 쓸 수밖에 없잖아요. 표절 시스템 돌리면 표절료 몇 프로 나옵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적어서 내드리면 안 걸린다니까. 좋아요. 여러모로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너무 막막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통합과학도 뭐 있네요. 이건 뭐 안전사고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물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 있긴 한데, 이것까지 찾아가지고 하기 좀 힘들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과서. 아까 말했잖아요. 교과서가 좋은 면이 있다고. 어디가 좋냐? 중간에 하고 문제 부분은 안 좋고 도입 부분이 좋아요. 자, 이거 전자교육 실제 교과서예요. 창의적 읽기, 생각력 이런 거 있죠. 생각력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 공모전을 내로 모든 걸 참여해보자. 이거 할 수 있는 걸 던져주잖아, 교과서에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더 좋은 건, 이거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탐구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재료? 재료를 제공해주는 면에서 도움되니까 교과서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는 거고, 결국은 탐구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학생부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따옴표가 많죠.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따옴표를 왜 쳤을까? 따옴표는 무슨 부분이에요? 의학 분업 20년 학생들 이건 뉴스고, 약물 한자 이건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의학 신문이고, 인용한 거잖아. 내가 이거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물 원화미술 투약 개선 방안, 이건 학술 자료. 책 제목, 기사, 아니면 논문 제목,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좋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정보 수집, 평가, 보고서, 작성 등 탐구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학생.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 말이 먹어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은 건 누가 평가를 해주겠어?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도입 부분을 잘 활용해봐라. 영어 마찬가지고, 영어도 다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지적 호기심을 요거 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탐구 활동하고, 추구 활동하고, 학생 교육이 이렇게 돼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세특 쓰기 괴로운 게 또 수학이지 뭐. 수학. 통신 표준과 삼각함수 수원이네. 미래는 교과서 이게 나온대. LTE. 그래서 요거 가지고 탐구할 때 음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게 삼각함수랑 관련있다. 노이즈 캔슬링에서 삼각함수를 활용.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적 호기심. 삼각함수 배우면서 다양한 부분을 사용해야겠다. 뭐 이런 거 해갖고 탐구를 왔다. 추 활동이 뭐 이런 거 있고, 기록이 수학 1에서 요런 세특을 만듭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로 뭐 했다. 노이즈 캔슬링. 나쁘지 않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뭐 아주 획기적인 것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소재가, 내가 공부해볼 만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있냐, 그 차이로.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봅시다. 누가 적어주시냐 하는 거예요. 자, 담임, 그 다음 동아리, 담당교사, 담당교사나 담임, 학급 담임교사. 압도적으로 누가 제일 많아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능력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이 이걸 뭔가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과목별이니까 과목 담당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잖아요. 이게 교과에 세특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과목이니까 과목에 대한 걸 적어주시겠지만, 이건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개인적으로 평가한 거를 이 과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도 적어주셨어요. 그만큼 담임 선생님 힘이 억수로 커요. 그리고 행특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담임 선생님 고유 권한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부가 정말 잘 되는 학생인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행특을 안 적게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선생님이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저희 본 학생들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필수 있는 게 맞다. 무조건 챙겨줘라.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요즘 그 소논문 못 쓰게 돼 있죠. 이런 걸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이거 자동 소독수예요. 앞글자 때 따서 읽으면 자동 소독수. 이거 가능합니다. 동료 평가서는 뭘까요? 이렇게 친구가 나를 평가해요. 왜? 그 다음에 자기 평가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논문 쓰고 뭐 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양식이 따로 있냐 하면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이걸 할 수 있는데, 단서가 있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중학생 때 학부모님들도 학교 교육 계획 받아보셨어요? 연초에 두껍게 그 하루 1년에 그 우리 학교에서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 책자가 나오거든요. 받아보신 분? 못 받아보세요? 왜 그렇지? 학생들 받아본 적 있나? 없어? 예? 아, 받아보셨어요? 예. 좋은 학교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뭐 자율활동 뭐하고, 봉사활동 뭐하고, 이게 다 이게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 하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써서 가지면 안 되고,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교사 지도 하에. 그러니까 내가 뭐에 관심 있고 내가 지금 뭐 탐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선생님 지도 하에 한 게 되지. 소감문, 독후감 쓰더라도 그냥 내가 써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이니까 자율활동이다. 만약에 자율활동은 뭐 보면 넓잖아. 어디 뭐 외부 강사 오셔갖고 무슨 강연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감문을 적을 수 있지. 적어가지고 그냥 꾹 쥐고 있지 말고 선생님한테 드려. 제가 이거 한 소감문을 써봤는데 어땠나요? 아니면 소감문 쓰기 전에 선생님 오늘 그 강연 들은 거 소감문이나 이거 적어보고 싶은데 적어도 돼요? 친하면 적어보라 하시겠죠. 이런 게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아주 많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학생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자는 학생부 내에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에게 1번부터 5번까지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돼요. 요구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이거에 해당하면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써서 선생님께 제공해드린 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건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교육부에서 나온 그 책에서 제가 스캔했던 거예요. 규정집이 있어요. 올해도 나왔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지.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기재하는 건데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이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면 활동하는 거 그거 안에서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원에 와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 특기사항 이거 기재할 수 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거 이걸 하는데 혼자 하고 집에 처박아놓으면 안 되고 선생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 이게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든지 수업을 들었든지 그거랑 관련되는 거 따야 돼요. 교과 세트 오해하지 마세요. 보고서? 소논문 안 된다네. 그게 아니고요. 뒤에 탐구나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런 과목들은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이 과목 자체가 이거 논문 쓰려고 보고서 쓰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시라. 무슨 탐구, 무슨 연구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세특에 입력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교외에서 한 거, 인증시험, 모의고사, 논문, 도서, 책 쓴 거 못 쓰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은 K무크 많이 활용했는데 애들이 이제가 안 됩니다. 자율탐구 활동으로 한 소논문은 일체 기재할 수 없다. 대회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된다. 이거만 안 하면 요건 안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되는 게 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 요령 이거는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이 단점을 너무 많이 부과시켜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는 학생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적을 수 있는 게 꽤 아직 남아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글자 수인데 글자 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학생은 누가 쓰는 거라고? 학생이 쓰는 거.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알아야 돼. 이거 초과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교과학습 발달상황 일반 과목별 500자잖아요. 이거 1년입니다. 1년. 1년에 500자 이내로 쓸 수 있어요. 보통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 뭐 쓰지? 네이버? 뭐 쓰나? 글자 수 세는 거 네이버 글자 수 세기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네이버 글자 수 세기로 하면 안 됩니다. 그 500자가 아니에요. 여기 조그맣게 해놨죠. 글자 단위가 바이트예요. 한자가 3바이트예요. 영문 숫자는 1바이트, 엔터는 2바이트예요.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로 하면 글자 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학생부에 기재할 거 적어서 낼 때 글자 수가 500자 딱 되는지 500자 이내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학생부 글자 수 세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업체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스쿨로직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스쿨로직이라고 쓰시면 그 사이트가 떠요. 거기에 글자 수 세는 거 할 수 있고요. 글자 수 세기도 할 수 있고 제가 그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무료입니다. 회원가입해가지고 자기의 그 학생부 기재사항을 쭉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국어의 세트 이렇게 그거 항목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내가 쭉 작성을 하면요. 그게 지속적으로 내가 그 적어놓은 거를 관리할 수 있다. 그 더 좋은 건 딱 입력해가지고 입력 다 하고 엔터키를 치면 빨간색이 든가 파란색이 든 색깔이 변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색깔이 변하는 단어 중에 일부분은 이건 좋은 내용이다.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색깔 뜨는 거는 금지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그런 거죠. 봐주는 게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글자 수 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이것까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좋은 학생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 쭉 다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질문 받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좋은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거. 무조건 특히 담임선생. 담임선생님 제일 힘이 세니까. 수업 시간에 뭔가 흥미를 느끼게 있다. 오, 재밌네 하고 치면 안 돼. 파야 돼. 어떤 식으로? 파기만 하면 안 돼. 판 걸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제일 이상적인 건 학교 선생님이든 과목 선생님이든 수업 시간에 뭔가 배웠는데 와 이거 좀 재밌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따라가서 수업 끝나면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괴롭혀. 선생님 오늘 배운 거 좀 관심 있는데 이거 관련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해. 선생님 추천해 주실까? 대부분은 네가 찾아봐라 할 거야. 네가 찾아봐라. 네가 찾아봐라 해도 괜찮지. 왜? 목표가 선생님한테 자료 구하는 거냐? 뭐지? 관심 있다는 거를 알려줘. 그럼 된 거지. 그러면 네가 찾아봐라 하면 가가지고 혼자 찾아봐야지. 찾아봐가지고 또 그걸 들고 가야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좀 봐달라고. 국어 시간이라서 무슨 뭐 시를 배웠는데 내가 시를 막 썼으면 한번 봐달라고. 아니면 다른 거 뭐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내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 정리해갖고 선생님 맞아요? 그 들이대면 놓치면 안 돼. 재밌겠네 하고 치면 안 된다. 탐구 소재는 멀리 있지 않다. 좀 전에 봤잖아. 어디에도 있었지? 교과서에서도 있잖아. 교과서에 천재를 아닌가? 뭐 너무 멀리 쓰지 말고. 그리고 너무 교과 과정이랑 동떨어진 거는 또 별로 안 좋아. 너무 동떨어진 거를 세특이 실으려면 정말 빠꼼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왜? 혹시라도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보러 가가지고 뽀록 날 수 있어. 그러면 광탈이야. 선생님을 자꾸 괴롭혀. 선생님을 괴롭혀. 학원생 말하시 괴롭히지 말고 학교 선생님.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에서 창체활동 시간에 대부분 애들은 자나? 영화 틀어주면 그 교육 비디오 틀어주면 자거나 딴짓거리하고 뭐 그렇게 쓰냐? 학교에서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지. 봤던 비디오 여러 번 보고 그런 것도 있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여튼 거기서도 어쨌든 간에 뭔가 꺼질 거 있으면 해봐.
참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 거시기하다. 왜 다 봤던 걸 또 틀어주고 하시지? 어쨌든 창체활동 시간에 더 신경 써서 뭔가를 해.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 가는 게 있으면 찾으라. 이거 중요해.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 내가 오늘 뭐 했고 공부 뭐 했고 생활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메모 하시는 남아라. 못 보여줄게. 이거 잘 그 정리를 안 해요. 이거 해. 왜냐? 그 수업이 계속 이렇게 있고 또 바쁜 일 있고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솔직히 이틀 전에 내가 뭐 했는지 잘 기억나요? 잘 안 나. 그 당시에는 이거 좀 괜찮겠는데 하다가도 뭐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있기 전에 그날 기록을 남겨놔야 돼. 가능하면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뭐 어떤 걸 배웠고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매일매일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도 안 잊어버리고 할 수가 있다고. 아니 그걸 하루하루마다 맨날 뭐 새로운 걸 뭐 탐구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몰아서 때 되면 이제 이걸 시간이 나면 이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책 교육할 건데 기록이 없으면 다 까먹잖아. 기록을 남겨놔야 돼. 기록.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 가는 길에 노트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걸 좀 남겨놔서 도구를 만드시라.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으셔야 돼. 책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 하냐면 시간이 없대. 그럴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내지 않을 뿐이다. 시간을 안 낼 뿐이지 시간이 없진 않다. 학생들 하루에 암만 못해도 유튜브 30분 볼걸? 안 보나? 좀 뜨끔하지? 3시간? 그건 아니겠지. 독서하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없다. 책을 시간이 어딨어요? 아니야. 책을 읽는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20분이나 30분만 봐라. 하루에. 좋다. 하루에 15분 못 내니? 15분? 15분 동안 책을 읽으면 몇 페이지를 읽겠다? 보통 되게 어려운 책 말고 그냥 보통 다른 권이면 15분이면 좀 독서 책 읽는 속도가 느린 학생이라도 5페이지는 보지 않나? 암만 못 봐도? 그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장, 그러니까 10페이지를 본다고 하다. 10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10페이지를 보면 한 달이면 300페이지잖아. 그럼 단위권 한 번인데? 그게 시간이 좋냐고. 야, 책 보시라고. 습관을 들여야 돼. 조금씩. 고등학생이 공부해야지 책 읽는 시간이 있어. 책 읽는 시간이 있다. 왜 없어? 책을 읽고 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뭔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게 나타났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또 이렇게 막 인터넷 웹서핑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책 읽으시라. 독서는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대학교에서는 안 봅니다. 대학에 그게 전달 안 돼. 대학교에서는 안 본다니까.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독서 기록은 지금 안 가요. 옛날에는 독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보지도 않은 책 막 적어놓고 난리 쳤다니까.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막 일단 적어놓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책 막 외우는 거지, 내용.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진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결론입니다. 선생님은 기재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단 거짓말을 좀 못하겠지. 거짓말은 선생님이 적어주시도 않으실 겁니다. 본인이 해야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누구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제가 그 상담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많이 보잖아요.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 얘는 어디 봐도 뭘 해도 하겠다 싶은 애들이에요.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요즘은 취업할 때 출신 학교 안 봅니다. 쉬워요, 쉬워.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많은 곳에서 학벌 안 봅니다. 그럼 뭘로 뽑나요? 면접으로 뽑지. 면접 봐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갖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친구인지 아닌지, 회사하고 같이 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지 그걸 판단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잖아요. 이 학생의 등급이 몇 등급이고 수능 점수가 몇 점이고 안 본다니까? 잘 안 보잖아. 참고만 할 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변해야지.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쉬운 건 아니지,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쉬운 거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나중에 커서 어른 됐을 때도 경쟁력이 있어요. 진짜야. 좋은 대학 나왔다고 덜컥 취직되고 안 그래, 요즘.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아프다. 역량을 키워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걱정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은 학교 안 본다면서요. 블라인드 처리 하는데. 그러면 특목고 뭐 이런 애들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닌가? 기재사항이 다른데. 기재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세특을 적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적어주세요 해야 되고 뭐 제출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자동으로 돼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입력하면 선생님이 억셉트하면 그냥 들어가요. 편하지? 좀 돼. 바꾸시키면 다시 수정하고. 근데 일반고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차이는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세요. 나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서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닌가? 근데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 주위에 되게 무슨 뭐 잘하고 하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저 친구 참 똑똑하다 이런 친구 없니? 있을 수 있잖아. 똑똑한 사람이 어때? 성적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지 대학교 어디 갔냐에만 깔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힘들지만 조금씩
학종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가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시는 신입생 여러분들 축하하고 고등학교 가서 아주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